해결 중심 코칭을 전하고 있는 이선화입니다. 영국의 브리프 센터에서 해결 중심 코칭을 수료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다양한 코치님들과 또 일반 리더분들 대상으로 코칭을 현재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을 만나기 전에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항공사 승무원 일을 하면서 굉장히 겉으로는 웃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웃는 모습, 하지만 제 안에는 항상 힘듦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듦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과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 그런 순간에 해결 중심이라는 접근법을 만나게 됐고요. 그 안에서 코칭을 만나게 됩니다. 코칭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말하는, 또 이야기하는, 앞을 꿈꾸게 하는 그런 매력에 빠져서요. 결국에는 상담보다는 나는 코칭이 너무 좋다라는 마음으로 코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해 본다면, 저희가 상담이나 코칭에서는 첫 질문이 왜 여기 왔습니까? 잖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시작한다면요. 해결 중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문제를 묻기보다는 최선의 소망을 묻거든요.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미래로 가는, 그래서 고객의 시선을 과거보다는 미래로 돌리는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코칭과 또 상담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 중심에서는 저희가 그 안에서도 분명 이 사람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원과 강점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코칭의 철학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무언가 힘듦을 토로할 때 당연히 받아주고 공감하고 수용도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자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때가 혹시 있었을까요? 언제 좀 잘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혹은 지금까지도 무언가 변화하려고 했던 그 가능성을 물어봄으로써 그 사람의 시선을 조금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해결 중심 코칭을 만드신 분이 한국 분이세요. 김인수 박사님이라고.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오히려 유러피안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훨씬 더 열광하고 너무나 좋아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안타까워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결 중심 코칭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좋은 방법을 함께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특히나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고객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7년 동안 꾸준히 개인 상담을 받아왔고, 또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소개로 이제 저에게 오셨는데요. 저는 문제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분이 그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경계를 하고 항상 탕비실에 혼자 숨어 있는다던가,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하지 않고 심지어 밥도 잘 먹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계속 미래를 물어보고 그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언제 그렇게 좋았던 적이 있느냐를 물었을 때 대학생 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대학생 때는 굉장히 발랄하고 본인을 사랑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그려가면서 내가 그랬던 적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셨어요. 작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밥을 3끼 꼬박 먹기 시작했고요. 점점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본인이 갖다 보니까요.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결국엔 저와 한 6회기 정도를 만났는데요.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말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어 라는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저랑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간간히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데 잘 지내고 있다,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전 해결 중심 코칭이 정말 파워풀하구나를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엄마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하나같이 고민이 너무 다 비슷한 거예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고 고민이 된다라는 말들을 이제 해올 때, 이 엄마들과 함께 이 코칭을 나누면 코칭형 엄마가 되면서 또 내가 무언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들 몇 명을 제가 모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지냈는데요.
영국에서 지내면서 홍차에 관심이 있어서 차 소믈리에 자격을 따왔어요. 그래서 그 티를 조금씩 설명해주면서 티를 마시고 또 그런 우리가 앞으로 엄마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 발견하게 해주고 또 서로의 미래를 보게 하면서 이 엄마들이 그 시간을 굉장히 힐링 타임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코칭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 돌아갔을 때 스스로 실천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떤 것을 하세요 라고 과제를 내주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꿈꾸고 함께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작은 변화들을 또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양육도 굉장히 스스로 난 이런 게 정말 잘하고 있구나를 느끼면서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요. 사실 제가 어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리더분들 대상으로 어떤 워크숍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티 소믈리에 자격이 있는 걸 보시고 저에게 티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물론 티만 설명하고 끝낼 수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코칭적인 질문을 담아서 코칭 세션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2주간의 어떤 직무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일정이 있으셨는데요. 그 2주간의 교육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칭 대화로서 내가 이 2주간의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을 꿈꾸는지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질문들을 함께 던지고 함께 만들어가면서요. 그 세션이 훨씬 풍부해졌거든요. 그냥 티만 마시고 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으로의 어떤 삶 그리고 변화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세션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 속의 코칭이라는 것은 무언가 나 코칭해 라고 이렇게 해서 딱 그 장소를 만들고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일상의 대화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나 던져준다던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코칭의 일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뿌듯하죠.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기 잘했다. 사실 이 코칭을 처음에 시작했을 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코치로서 사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평생 가져가야 할까? 라는 이 흔들림 속에서 그냥 계속 공부하고 그냥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통해서 어쨌든 변화를 하시는 그런 고객님들을 보고 또 고객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일상적으로 저와 만나시는 분들이 이 전문과는 다르게 저에게 더 많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한다던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저의 삶이 굉장히 충만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거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느끼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저는 코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의 자원과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곳에 함께 가줄 수 있는 그런 동행자 같은 사람이 코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저의 또 무언가의 일도 있고 했을 때 제가 가득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코칭 프레젠스를 지켜야 하는데 내가 너무 버거워서 지금 코칭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코칭 프레젠스를 지키기 위한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나 저의 어떤 에고나 그런 것들을 내려두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순간들이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코칭이란 그 사람의 삶에 발자국은 남기지 않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곳에 함께 가주는 것이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Tap on the shoulder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김인수 박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객이 너무 좋아서 오시는 분들 사실 없잖아요.
무언가 힘들어서 오실 때 우리가 그들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문제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삶을 보게끔 그들의 방향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은 항상 어려운 이야기, 문제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그들의 어깨를 찬찬히 두드리고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서 발전적인 내러티브로 구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 코치의 일이다. 그래서 그 문구를 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이 해결 중심 코칭을 할 때 가장 좋은 분들은요, 정말 문제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좀 비관론자, 부정론자, 그리고 삶에서 계속 본인의 문제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만나면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미래를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를 정말 바꿀 수 있구나. 원인을 알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구나를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 중심 코칭의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이 이루어졌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다면 어떤 작은 신호를 보고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요, 자꾸 문제를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 그리고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내일 아침 당신의 그런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요. 또 만약에 이 질문에 난 모르겠다, 내가 꿈꾸는 미래는 없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말 잠깐의 순간이라도 원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나요? 라고 과거에 본인이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자원,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도전이기도 하고, 제가 요새 코칭 교육을 또 다니고 있는데요. 그 리더분들 중에도 코칭을 자격을 딸까요? 제가 코치로 한번 살아볼까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삶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무언가 자격을 따고 내가 굳이 코치로서 살지 않아도 내가 그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들이 소통,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자녀와의 관계, 회사에 계신 분들도 상사와의 관계, 또 후배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실 때 보면 코칭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도전하실 만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면 분명히 삶이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칭이 조금 힘들거나 왜 나는 자꾸 고객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계신 그런 코치님들이 계시다면 이 코칭의 철학을 정말 근본적으로 사용하고 또 고객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 철학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이 해결 중심 코칭을 만나보시면 코치로서의 삶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그 딜레마에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해결 중심 코칭을 꼭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